프로이드 선생이 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현재 오르기까지 이분의 이론과 치료 기법, 이거는 신경증 치료하는 데는 여전히 유효해요. 아셨죠? 신경증은 히스테리, 강박증, 공포증, 이 세 가지. 불안장애까지 다. 그래서 히스테리, 강박증, 공포증과 연관된 치료하는 데는 프로이드 이론이 현대 정신분석학에서도 여전히 주 메이저 세라피 티오리로 여전히 활용됩니다. 근데 이제 현대는 신경증자들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신경증은 주 방어 기제를 억압 기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신경증자인데 억압 기제가 너무 세서 문제인 거야. 억압 기제가 너무 세다는 말은 양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금지된 욕망이 세다는, 자기도 모르는 금지된 욕망이 세다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초자아도 세다는 거예요. 초자아 센 사람이 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뭐 같아? 성직자야. 그러니까 역시 여기 신경증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직자를 택해도 좋은 분들인 거야. 그러니까 신경증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정신분석가들을 3년 인터뷰를 했었는데, 국가 프로젝트 차원에서 국제분석가 가장 그 권위 있는 그런 분들이 신경증자들은 정말 동등하게 취급을 해요. 신경증에 호소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신경증자들이 그만큼 득을 다는 소리야, 어떻게 보면. 인테리들이고 지적 능력 탁월하고 초자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분들에 대해서 뭐 심판할 필요 없어. 스스로 심판하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되게 격이 높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요새는 이제 초자아가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약하거나. 그래서 아까 무슨 뭐 온라인 뭐 나이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죄책감이 없어. 무슨 행위를 하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문제인 거지. 그런 비율들이 점점 높아져요. 자기 사는 데는 문제 없지만 주변에 피해를 찌는 사람. 신경증자는 거꾸로야. 남한테 피해를 잘 안 미쳐. 물론 부부 문제는 있지. 부부간의 성만족도 중요하잖아. 그리고 부부간의 감정소통도 중요하잖아. 근데 신경증자는 감정소통이 좀 무뎌. 그리고 성적인 것도 뭐 좀 약간의 어떤 뭐 설명해 드리려면 뭐 이게 되게 많은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데 19세기 말에 안나 5사례 프로이드의 첫 히스테리 사례에서 너무 구식 사례 느낌이 나요. 그러면 뭐 현대적인 사례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상상을 자유롭게 하세요. 사실 정신분석의 최초 과제는 히스테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치료 못한 히스테리 질병은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분석 역사상 등장했던 이게 히스테리 환자가 최초로 안나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나오는 처음에는 브로이어라고 프로이드보다 12살 많은 유대인 의사죠. 또 프로이드가 그 비엔나 자가 출신 대학에서 왕따 당했다 그랬잖아. 그래갖고 뭐 학교 출입증 자격 조건도 박탈당할 정도로 왕따를 생활을 하다가 아주 소수의 유대인끼리 그 유대감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몇 사람 정도만 프로이드를 상대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브로이어죠. 그래서 브로이어가 프로이드한테 용기를 북돋아주고자 사실은 당신의 이론이 그렇게 헛된 것만도 아니다. 내가 아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당신 이론하고 좀 뭔가 부합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프로이드를 접근한 거예요.
그러다가 브로이어가 안나오라고 하는 21살 먹은 여러 증상을 갖고 있는 남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 치료를 하는 거예요. 방문 치료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병원에 올 정도의 힘이 없는 거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신과에 간다? 우리 1990년대 이전까지 정신과 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다니까. 우리나라도. 근데 그 시기에도 진짜 좀 용기를 내야 됐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냥 그 브로이어가 이제 출장해서 이제 진단해주고 그랬는데, 소위 이제 대화치료라고 하는 거를 했었는데, 이 대화치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의사들이 대화치료 안 하잖아. 증상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이건 딱 곧바로 진단하잖아.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고서 병이 언제 생겼는데 아주 단순해. 근데 뭐 그때 무슨 일 없었느냐? 조금 더 상세한 질문을 했던 거야. 근데 뭘 좀 더 떠올릴 거 없냐? 그래서 떠올리고 났더니 증상이 없어지는 경험을 한 거지, 브로이어가. 신기하다. 의사는 약물 처방을 하는데 약물 처방을 하지 않고 떠올리게 했더니 없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브로이어가 이제 프로이드한테 자네가 연구하는 것에 뭔가 여기 있다 해가지고 안나오 세례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치료하다가 어느 날 배가 불러오는데 안나오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아이를 임신한 것 같아요. 이러는 얘기를 한 거야. 그 당시에는 정신분석을 모르던 시대예요. 어떻게 배가 부르고 또 거기다가 어떻게 21살 먹은 애가 그런 소리를 하나? 근데 그 시대에는 이 말이, 요새는 뭐 미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민감해져 있지 않아, 세상이? 그쵸? 남자 여자가 막 대립하고 있다는 소식도 막 들리는데, 의사가 그 환자를 방문 치료를 하는데 안나오 입에서 브로이어라고 하는 의사의 애를 임신했다는 소문이 바깥에 퍼지면 그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 네, 그냥 끝나는 시대야. 어떤 좀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 민감한 시대 그 소리를 듣고 브로이어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 네, 야밤 도주했어. 집 사가지고. 그래갖고 프로이드한테 긴급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 좀 맡아달라고. 그 소리를 들은 것만으로도 그런 시대야.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무서워서 도망. 그래서 정신분석의 탄생이 야밤 도주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그래갖고 프로이드가 이제 안나오를 맡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심리치료를 한 거죠. 소위 돋보기 작업이라고 해요. 이게 상세히 언제 어떻게 해서 이제 병이 일어났는가를 계속해서 연상을 시키면 돼. 연상. 그 당시에는 그 연상이 세라피 기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상상을 못했던 시기야. 그래서 상세하게 연상을 시키는 거야. 자, 봅시다. 그래서 가상임신에 이제 브로이어가 도망가서 이제 프로이드가 대신 맡아서. 근데 보니까 안나오는 21살 먹은 아주 되게 지적인 여성이었고, 가정교육을 되게 엄격하게 받았어요. 이 당시 받은 엄격한 가정교육은 우리나라 21세기 한국보다 훨씬 더 엄격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뭐. 또 성적인 미성숙. 이 성적인 미성숙이라는 말 무슨 뜻이야? 21살 먹은 사람은 성적으로 미성숙하다? 이게 대충 상상해봐. 무슨 뜻일까? 임신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그렇죠. 네. 그것도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겠죠. 남자와 여자와 뭐 이렇게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조금씩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없고 뭐 이 정도지. 성과 연관된 것에 대해서 뭐 21살 먹었지만 너무 모르는 사람 있잖아, 그냥. 너무 모르는. 그 다음에 비외상성 히스테리 사례다. 이 비외상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아까 외상 얘기했죠. 성적인 과잉 자극이 받은 여러 가지 경로를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키스한 적도 없고, 누구하고 성관계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어린 시절에 성적 과잉 자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떠올리지 않았어. 그게 비외상성이라는. 외상이 없다면은 뭐가 있을까? 히스테리 연구라고 하는 책 이후에 외상이 없을 때는 환상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연관된 환상이지. 좀 더 디테일하게 유아 성환상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나이 먹어서 리비도가 활성화되잖아. 사춘기 이후에 여자가 리비도가 막 피어나는 꽃다운 청춘의 그 나이, 처녀 총각 뭐 이런 나이, 피어나는 그 나이에 성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이건 억압돼 있다는 거지. 그런데 증상이 일어난 거야. 자, 무슨 증상이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더니 아빠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오랜 간호를 했었는데 9개월 동안 24시간 간호를 했었어. 내가 장기적 간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장기적 간호 이게 되게 힘든 거거든? 되게 힘들어. 그래 탈진했지. 탈진해서 이제 생리 심리적으로 탈진한 거야. 자아 기능도 되게 쇠약해지겠지. 그랬을 때 증상이 발생했어. 심한 신경성 기침. 그러니까 그 천식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 만성적인 계속 그 천식 심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봤어요? 그러면 그냥 진짜 지독하게. 근데 이런 걸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게 나온다는데, 그다음에 사시, 눈을 이렇게 똑바로 못 뜨고 이렇게 이상하게 뜨는 거 있잖아, 사시. 이것도 좀 이상한 거지. 이것도 환각 증세가 있어. 그다음에 그 오른팔과 목이 마비되고 그 외국어를 막 짓거려. 방언같이만 짓거리고 그래. 뭔가 좀 환각의 내용이 뭔가 이렇게 성과 연관된 좀 음란한 그런 환각.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환각 증세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을 도저히 이제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브로이어가 그 프로이드한테 이 안나오를 넘기기 전에 왔는데 먼저 그 떠오른 각종 환각들이 일어났을 때 그 환각에 대해서 이제 말로 표현해 보도록 한 거예요. 오늘날 21세기 한국에서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세라피 효과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획기적인 경험이야. 여자의 입에서 성과 연관돼. 오늘날은 그게 오디너리한 거지. 그래서 그래. 물론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되게 깊어야 되지. 그래서 말로 표현했더니 그 당시에는 진짜 여자 입에서 무슨 성과 연관된 말을 할 수 없는 시대야. 이 당시에 있어서 말로 표현하는 거는 억압의 그 경직된 거를 깨트리는 아주 독특한 효과가 있었던 그 시대다. 시대 상황을 여러분 잘 음미하고 그랬더니 증세가 호전되는 걸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야말로. 의사는 뉴로바이올로지 전문가예요. 뉴로바이올로지는 신경생리학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경 전달하는 것에 호르몬의 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 조직의 손상 이런 것을 연구해 왔는데 아니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마치 병 증상이 없어진다? 이건 의학의 영역과 다른 무엇이 획기적인 발견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대화요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카타르시스 요법. 카타르시스는 뭔가 속에 쌓여 있던 것을 외부를 이렇게 갖고 해소시키는 거죠. 이걸 대해서 안나는 굴뚝청소라고 스스로 명명을 했어. 안나가 왜 이런 굴뚝청소라고 표현을 했을까? 막힌 거를 뚫어주는 그런 거니까. 오케이. 하여튼 그 당시에 그 리비도가 활성화되는 그 청춘기에 성과 연관된 환각을 바깥으로 표출했다. 이거는 그야말로 막힌 굴뚝이 그야말로 뚫리는 그런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증세가 호전되니까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거야. 자, 이건 뭐 경험하지 않은 분은 이건 몰라요. 경험한 분만 아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히스테리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한 증상이 없어지면은 다른 증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뭐 얼굴 붉어짐증을 갖고 있었던 어떤 분 같은 경우 어떤 그래갖고 그 원인을 이렇게 해서 해소해 줬더니 어떤 고혈압 증상도 일어나고 근데 이 고혈압 증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완화됐더니 갑자기 또 눈이 또 흐릿한 증상이 일어나고 또 어깨가 이렇게 막 마비되는 증상이 일어나고 뺑뺑뺑뺑 돌아다녀 이게
뺑뺑뺑 돌아다니는 거는 근원적인 뿌리가 아직 계속 남아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뭐 가령 그 공수증을 갖고 있었는데, 공수증이라는 게 이제 물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데, 그 회상을 했더니 과거에 어느 영국 여자 집에서 개가 물컵에 든 컵을, 사람이 먹는 물컵에 있는 물을 이렇게 개가 이렇게 마시는, 혀로 마시는 거겠죠? 그런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본 다음부터 이제 증상, 이제 그걸 떠올린 거죠, 일단. 근데 이런 거를 촉발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이 근원적인 원인은 따로 있는 거야. 이건 X야, 여러분. X. 여러분이 가령 사람이 먹는 물컵, 뭐 이런 거를 좀 뭐 된다고 하시죠. 여기 뭐 개가 먹는다고 해서 이거 보고 증상 발생할 분이 지금 몇 분이나 돼요, 여기서. 증상 발생하겠어? 이 자체로는 이게 사소한 자극이란 말이야. 밥그릇에 있는 걸, 사람 밥그릇에 있는 걸 걔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옛날에는 있는 거지가 아니야. 요새는 개를 사람처럼 기니까 그 있는 거지라고 해야지. 옛날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장면이야, 사실. 그런데 이것이 무의식에 잠재된 근본원이라고 연결된 거야. 이게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연이야, 이거는. 근데 이거는 우연이면서도 어떤 면에서 필연이야. 왜냐? 이 사람이 이런 정도의 그 자극을 보고 증상이 발생했다는 건 이게 연결됐다는 뜻이야. 증상이 발생했다는 거는 이게 결합이 돼서 엄청난 증폭 에너지로 무의식이 치솟아가지고 방어막을 뚫는 거지. 자의 방어막이 이게 균열이 되고 이게 트라우마야. 그래갖고 총체적 위기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여기 급격한 제2의 방어가 일어나가지고 제2 방어가 이제 히스토리 같은 건 이제 전환이지. 그래서 이제 증상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게 우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뭐 보통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우연히 연결되면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봤을 때 우연인데 사실은 필연으로 보기도 해. 뭐냐면은 사실 규명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사람은 이게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여기 다른 요인들이 많아가지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어떤 사람은 요 다른 요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이제 공수증 개혀가 물을 이렇게 먹는다. 개혀. 이게 금지된 욕망과 연관된 근본 무엇과 연결되는 거야. 소위 징그럽다는 말 있죠. 징그럽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징그럽다는 말에 대한 반응의 강도가 달라. 요새는 근데 징그럽다는 말을 내가 별 못 듣고 살거든. 근데 20, 30년 전에는 징그럽다는 말을 많이 썼어, 사람들이. 억압이 심한 시대에는. 징그럽다는 말의 뉘앙스 뭘까? 들어보세요. 혐오스럽다? 오케이. 또 망측하다. 자, 망측하다, 혐오스럽다, 징그럽다.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또, 네. 네? 소름 끼친다? 근데 징그럽다는 말을 내가 한창 리비도가 팔팔할 때는 여기 지금 표현하신 그 뉘앙스도 있지만 되게 이제 성적인 것하고 연결됐거든? 징그러워야 아니 뭐 이런 거. 저의 개념에서는 그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좀. 저는 징그럽다를 표현할 때 성적인 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어떨 때 징그럽다는 그 표현에서 어떤. 저는 그런 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꿈틀거리는 벌레. 예, 꿈틀거리는 벌레. 네. 지렁이? 뱀이가 뱀이나 지렁이, 오케이. 이런 거 보면 징그럽다 이런 거. 그렇지. 되게 성적인 것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는 거. 그렇겠죠. 누가 꿈틀거리는 지렁이나 뱀을 성적인 거하고 연결시키겠어요. 예. 예. 그렇지만 무슨 장수풍뎅이나 이런 걸 보고 징그럽다 그러진 않지.
왜 지렁이나 뱀을 꿈틀거려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중년의 남자가 앉질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빈자리가 있는데 안 앉으세요? 그랬더니 안쪽으로 가서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았거든요. 근데 전철을 타러 갔는데 이제 전철을 타러 이제 저는 제가 늘 타는 그 번호가 있는데 이렇게 봤더니 그 아저씨가 두릿두릿 살피면서 제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낌이 징그러우면서 혐오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이분이 얘기합니다. 민낯에 속살을 보이는 듯한 지렁이나 뱀 같은 게 꿈틀꿈틀 거리는 게, 그리고 이성의 남자가 또 옆에 이렇게 자꾸 스물스물하게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고, 그게 전형적인 징그러움이야, 바로. 지렁이하고 뱀이 무의식에서 뭘 뜻하는지 그 남근하고 연결이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개혁, 지금 개혁이 나오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이 장면을 기억해냈더니 공수증이 또 사라졌어.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억압이 완화된 시대에는 요 정도 갖고 증상이 사라지지 않아. 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시기에는 이 정도만으로도 이렇게 되는 거야. 카타르시스가 확 돼요. 시대적인 배경이 좀 달라.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하여튼 맨 처음 뭐가 발생했던 사건이 있을 때 그때 그 전후 그 순간을 디테일하게 이걸 돋보기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 네? 이거 전문 치료 용어야 이거 나름대로. 정밀 탐사 작업인지 그거 정밀 탐사를 며칠씩 하기도 해. 그러면 거기에 증상과 연관된 뭔가가 발견되기도 하고 또는 그걸 표현하면서 뭔가 딱 감정과 관념이 딱 이렇게 연결이 탁 지면서 자아가 감당할 수 있는 뭔가로 변질이 돼. 그래서 증상이 사라지는 거지. 아, 그때 그때 그 걔가 너무 징그럽고 망측했어요. 그래서 각 증상은 잊고 있었던 불쾌한 기억을 되살려내는 면은 그 사라지는구나. 라고 정도를 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기억하고 싶지 않거나 기억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무의식으로, 여기선 전의식도 무의식까지 넓은 의미의 친 거예요. 무의식으로 집어넣은 그것이 의식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오는 순간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던 그 힘이 그걸 에브리액션이라고 해요. 소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스스 이렇게 되는 거지. 스스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정돈을 한 거죠. 그래서 각 증상은 그것을 말을 해버림으로써 사라지는 그 순간 가장 강렬하게 동치. 요새 뭐 드라마 보면은 무슨 뭐 이렇게 뭐 신의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엑소시스트 뭐 이런 거 다루는 드라마가 또 좀 있고 그러죠 요새. 그 원리가 다 이 원리 다 똑같아. 이 사탄아 너의 이름을 말하거라 막 이렇게 막 테마식 그런데 그러면 속에서 숨지 말고 나와서 너의 이름을 얘기하라. 그럼 의식세계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그 이름을 절대 안 하려고 들어.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이게 이제 의식이 통합이 돼가지고 감당하게 되니까 그 전에 막 발각을 하면서 그거 노출되기 직전에 가장 증상이 심하다는 거야 지금 이 얘기는. 예. 그래갖고 야 안 되겠다 그만두자 거기서 멈추면 계속 또 옛날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좀 더 가는 거지. 의식에 드러나서 소산되기 직전에 저항이 가장 세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테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이 시대에는 이게 지대한 난지였어요. 호기심의 대상이고 묻 여성들의 관심사였어 이게. 그래서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 네, 여러분들 혹시 히스테리 이 증상이 상당수의 여성분들하고 이 연관이 돼 있거든. 어? 자기가 육체적인 만족이 있어서 난 세상에 별로 결핍이 없어요. 어? 나는 해볼 것 다 만족시키고 살았어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 있으면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근데 이게 보통의 선에서는 적절한 결핍이 있기 마련이야. 오케이? 그런데 너무 심한 게 문제인 것이지. 너무 심한 게. 너무 심한 거는 이제 시스테리 증상이라고 붙이는 거야. 여성들이 내가 그 예전에 2000년대 초에 성강의를 한 학기를 했었는데, 진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연민을 일으킬 정도로 오랫동안 참고 산 사람들 있잖아. 그때 한 30명 집단이었는데. 이런 분들은 진짜, 그리고 얼마나 또 기성적인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 당시에는 대단한, 부모로서의 그 위신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잖아. 애엄마라도 이제 부모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이게 엄청난 굴레란 말이야. 그래갖고 하여튼 억압이 심했던 시대야. 시대인데 근데 성적인 억압들이 진짜 많더라고.